예, 매주 금요일 돈이 되는 중소형주 스몰캡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알짜배기 리포트 리서치 아름 최성환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이 이제 개별 종목 그리고 이제 언택에서 대형주로 좀 옮겨가는 그런 그 주간 우리가 좀 보냈습니다. 네. 예. 먼저 지난번 말씀하신 종목 5월 29일 날 대상홀딩스를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도 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8.9% 상승 중입니다. 잠깐 리뷰해 주십시오. 네. 네, 당시에 이제 그 대상홀딩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로 있지만 이 자회사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38% 정도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상장이 되어 있죠. 일단은 국내 그 간장시장 점유율 2위 업체로서 샘표가 1위고 이제 그 대상이 2위거든요. 근데 그 샘표가 항상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콩을 원재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중국에서 미국산 그 곡물들을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면 시장에 곡물들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고 하는데요. 이 대상도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 방역의 성과로 해외에서 이 K 푸드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청정원이라든지 종갓집 같은 이 K 푸드의 대표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좀 앞으로 많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자회사는 동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건기식의 모멘텀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기식 시장이 앞으로 이 면역력에 대한 그 강화의 그런 모멘텀들을 앞세워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1분기에 이미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에는 뭐 영업이익 120억 원 이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건기식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PER 15배 이상 수준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자회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저평가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거고요. 여러 종목인데 제가 기억하는 종목 가운데 뭐 폐기물 관련주 이런 것도 잘 갔고요. 이지웰 이런 것도 복지수요 때문에 잘 갔고. 네. 다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신 종목이 뭐 바디텍 매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한데요. 그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떤지 잠깐 좀 리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그 바디텍 매드라든지 네. KM 그리고 트루인 같은 업체들을 이제 삼선을 소개시켜드린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해당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1분기에는 이미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한번 올라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 다시 1분기 이상의 그런 그 주가의 그런 뭐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7월 달, 뭐 8월 달 개선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소형주에서 지금 잠깐 또 대형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미 중소형주가 많이 좀 한번 반등을 했고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또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투자자로서는 진입하기 좋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알짜배기 리포트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그 농우바이오라는 회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농우바이오는 1981년도에 설립된 그 종자, 상토를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씨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토 같은 경우에는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퇴비라든지 황토를 섞어서 만든 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올해에 그
종자 쪽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뭐 74%, 그리고 상토 쪽은 한 26%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가 그 국내에 있는 그 종자 시장에서는 21%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 부분에서도 1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량 이제 그 농협 쪽으로 매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그 현재에는 이 종자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 고추라든지 무, 수박, 토마토 같은 이런 채소 종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품종에 대한 특허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품종 보호권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최다로 많은 이제 165건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한 650여 종의 종자들을 지금 그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비건 인구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채소에 대한 그런 수요들도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슨 인구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비건 인구라고 이제 비건 인구. 네, 그 네. 고기들을 이제 많이 안 드시고 채소 쪽을 좀 많이 드시는 인구들이 많이, 그런 분들을 비건이라는. 네, 그런 말씀들을 네,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채소 쪽을 위주로 이제 그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체육도 최근에 그런 트렌드를 네, 좀 많이 그렇죠.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채소 쪽에 많은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코로나로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다시피 이제 집안에서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 채소를 기르는 이 반려식물들이 또 최근에 인기인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 집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실질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집에 이제 저기 그 웰스라고 해서 한 달에 그 3만 원 정도를 내면 네. 저렇게 그 모종들을 심어서 집에서 채소를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서비스들이 지금 렌탈 서비스로 많이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자에 대한 그런 그 수요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에 이제 그 탐방을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1층에 저 그 웰스 기기들이 쫙 이제 전시가 되어 있으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종자들을 지금 그 공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시장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이제 그 2013년도에 동사의 창업자가 좀 그 별세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회사가 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당시에 그 농협에서 회사를 이제 계열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동사가 지금 농협 경제지주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라는 거대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 동사의 종자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전량 이제 매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농우바이오는 투자하시는 분들 알고 있죠. 종자 주권, 뭐 이런 종자 산업에 대한 식량 안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장 산업이냐 이런 좀 대한 좀 퀘스천이 있었고 그랬는데 종자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상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려식물 저는 아까 보여주시길래 뭐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을 키우는 건가 네. 그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실제로 네. 실내에서 맞습니다. 재배하는 이런 트렌드까지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들이 시장에 엄청 많은데 네. 컨택부터 해가지고 네. 왜 그러면 종자 산업이나 이런 그 농우바이오를 주목하시는지 그 네.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채소를 소비하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가 이제 농번기에만 반짝 이제 그 실적이 좋았었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그 반려식물들이 많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적으로 뭐 매달 저희가 모종을 새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이 모종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보니까 그 기기 판매하고 이런 유통하는 거는 농업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종자 수요가 계속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달마다 이제 바꿔야 되는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이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지 뭐 북한의 그 식량 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그런 지원 조치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그 농협 아래에 있는 산하의 회사고 지금 그 종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쪽에 수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자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농업과 관련됐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라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농업에서 차지하는 이 종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지난해 한 70조 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그 시장이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종자라는 것이 농업의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씨앗은 작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시장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평균 7% 정도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100조 원을 전체 그 글로벌 시장에서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자 시장에서는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그런 그런 기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각국이 그 보호 정책들을 많이 쓰면서 이런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종자 쪽에 관련돼서는 국내에 뭐 내놓으라 할 그런 회사들 중에서 가장 손꼽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40%가량이 지금 해외 매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외인데요. 해외 네, 매출이 많다는 게 그렇습니다. 주로 뭐 개도국 쪽으로 많이 나가나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인도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특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그 고추에 대한 종자 점유율이 8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국내산 그 고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좀 영향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의 감소세만 진행이 된 것으로 봤을 때 동사의 그런 그 종자에 대한 그 매력도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그 상토 부분에 이번에 그 지난해에 그 파만농을 통해서 상토 부분의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형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상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종이 잘 자라기 위한 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종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 매출처가 농협에서 전부 다 이제 사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상당히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농우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모멘텀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뭐 제한이 돼 있었어요. 앞서 이제 경협에 관련된 기업으로도 떠오른다는 말씀하셨고 네. 실적하고 주가 체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0년도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매출액은 1,35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재래종을 위주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그 교잡종 그러니까 교배종 쪽으로 지금 많이 판매가 되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월간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그런 그 반려 그 식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B2C에 대한 그런 종자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수익성이 네.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농우바이오에 대한 실적 추정을 감안했었을 때 PER 20배 수준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남해화학이라든지 효성 ENB 같은 이런 농업 관련된 업체들이 PER 25배 정도 수준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지금 동사의 주가 적정 주가로 저희가 17,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지금 주가 수준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한 2년 매출이 어차피 뭐 2배, 3배 늘어나긴 어려운 구조일 텐데 지난 2년간 이제 영업이익단이 조금 부진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실적이 꽤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걸로. 이제 18년에는 영업이익이 52억, 19년에 39억이었는데 올해는
120억, 네. 100억 이상 날 걸로 보니까요. 뭐 그 정도면 영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농우바이오를 살펴봤어요.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